이어서 우리가 이제 가보개혁을 이어나가는데 몇 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3차 가보개혁 이렇게 넘어갈 텐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청일전쟁과 동시에 일어나는 게 1차 가보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차, 3차 가보개혁으로 넘어가는데 이것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1차 가보개혁의 주도한 인물, 1차 김홍집 내각, 2차 가보개혁의 주도 인물, 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그리고 3차 김홍집 내각도 역시 몇 차 가보개혁 안에 있다? 2차 가보개혁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연도가 달라지죠. 우리가 흔히 3차 가보개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을미개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을미개혁을 주도했던 내각은 4차 김홍집 내각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보자. 1차 가보개혁의 시작점이죠. 1차 김홍집 내각이 주도를 하는데 이거는 청일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일본은 청일전쟁에 신경을 써야 됐기 때문에 1차 김홍집 내각에 대한 큰 간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청일전쟁 중에 1차 김홍집 내각이 가보개혁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박영효가 들어오잖아요. 박영효. 그럼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박영효는 칠파입니다. 칠파를 꽂아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직접 주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 라인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면서 친일파를 꽂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여러분들 2차 가보개혁 과정에서 다시 3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이 3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는 건 박영효가 빠졌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삼국간섭, 러푸독이 일본을 압박하게 되었고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 3차 김홍집 내각은요, 친러 내각이 되는 거예요. 친러 내각.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또 바뀝니다. 을미개혁과 관련되어서 명성황후의 죽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 4차 김홍집 내각, 친일 내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을미개혁이 단행하게 된다. 여러분들, 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기, 삼국간섭, 그 다음에 을미사변. 자, 주도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거 한번 알아보죠. 근대적 개혁이란 무엇인가? 근대적 개혁이 무엇입니까?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대적 개혁이란 요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보이는 게 고종입니다. 고종이고요. 이건 조선이 되겠죠. 근대적 개혁이란 자르는 거예요. 왕은 국가에 신경 쓰지 말아라. 국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대적 개혁인데, 그러면 왕은 뭐 할 것인가? 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왕실 사무를 담당하는 국내부, 그래서 국내부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일이나 알아서 해라. 또한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부서를 내장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내부는 왕실 사무, 내장전은 돈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국내부 설치는 1차 가보개혁, 내장전,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이 내장전은 2차 가보개혁 시기에 완비가 됩니다. 이게 근대적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근대적 개혁.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면요, 우리가 1차 가보개혁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가보개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1차 가보개혁의 회의 모습이 되는데요.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서가 군국기무처가 되겠고, 이 군국기무처의 수장이 있죠. 그 총재가 김홍집이에요. 김홍집. 그런데 아직 우리는 왕정국가였기 때문에 왕실 사람 한 명을 껍데기로 앉혀놔요. 그 사람이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요, 섭정을 하는데 아무 권한이 없었다. 그럼 왜 흥선대원군을 꽂아놨냐? 고종과 명성황후를 제외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요, 군국기무처에서 김홍집 총재가 주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안은 상당히 좀 지루할 거예요. 우리가 안을 조금씩 뚝뚝뚝뚝 보면서 넘어갈게요. 정치개혁입니다. 대원군 섭정 그리고 개국연호를 사용하게 돼요. 잊지 마십시오. 개국연호. 국내부를 설치한다. 왕실 사무만 담당하라는 거죠. 그러면 정치는 어디서 하겠다? 정치는 의정부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관제 개편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관제 개편은 6조를 8아문으로 바꿨다라는 것. 여러분들 재정을 관할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호조였죠. 이 호조가 탁지 아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 경무청, 경찰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과거제를 정치개혁에서 폐지하게 된다는 것. 1차 가부개혁의 정치개혁이고요. 군국 기무처에서 담당을 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경제개혁, 은근 많이 나온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시킨다. 또한 은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제도를 사용하고요. 외국 화폐를 혼용한다라는 것. 이 외국 화폐를 혼용한다라는 것, 신식 화폐 발행 장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식 화폐 발행 장점. 그리고 조세 급납제.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조세를 세금을 금으로 내시오? 아님 조세를 현금으로 내시오. 이런 경제개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회개혁이 있습니다. 특히나 1차 가부개혁에서는요. 사회개혁에 과감한 개혁안이 들어오게 되는데 공사노비제가 혁파가 됩니다. 이 공사노비제가 혁파가 되면서 신분제도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 일찍 결혼하는 조혼을 금지시키고요. 동학교도들의 주장이었죠. 청산과부의 재혼을 허용해 주게 됩니다. 자, 또한 연좌제도 폐지를 한다는 것. 특히 이런 사회개혁은 동학교도들의 주장을 반영하였다. 단 토지개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네, 요게 1차 가부개혁의 사회개혁안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죠. 네. 자, 그러면서 2차 가부개혁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2차 가부개혁은 뭐와 관련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죠. 2차 가부개혁은 뭐뭐부. 자, 뭐뭐부 뭐가 있었습니까? 8아문을 7부로, 8도를 그렇죠. 23부로 지방관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을 독립시킨다. 이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지방관한테 찾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법권 독립이지만 그냥 뭐로 가자? 사법부 독립으로 가자. 그러면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 신식재판소. 그래서 우리는 또 바꿨다. 신식재판부로. 그래서 뭐뭐부, 요게 골자가 된다라는 것. 네, 잘하셨네요. 계속 올라오네. 뭐뭐부. 아, 이렇게 수업을 잘 들으면 나도 뿌듯해. 엄청 뿌듯해.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가부개혁의 시작과 관련되어서 볼까요? 자, 종묘입니다. 종묘 영영전에 나가요. 이건 선왕들의 위패가 모셔진 공간이 되는데 여기서 고종이 독립서고문을 발표하고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 조선은 독립국입니다. 그리고 개혁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선왕들에게 앞으로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게 홍범 14조가 될 터인데 홍범 14조의 간략한 내용 볼까요? 자, 반청의식이 들어가 있고요.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한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방 관제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8도를 23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하는데 지방관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도 분리를 시켜버리게 된다는 것. 조세 징수와 지출은 탁지 아문에서 관할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홍범 14조는 2차 가부개혁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탁지 아문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탁지부가 없어요. 그거는 2차 가부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제 개편이 일어나면서 탁지 아문이 탁지부로 바뀌게 된다. 아직도 질문 엄청 많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 홍범 14조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2차 가부개혁의 핵심 사항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8아문을 7부로 바꾼다. 탁지 아문을 탁지부로 바꾼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8도를 23부로 지방관제를 개편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23부에서 다시 13도로 바뀌어요. 23부에서 다시 13도로 바뀌는데 아시는 분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바뀌게 된다. 실질적으로는요, 아관파천 시기에 13도로 바꾸었다가 대한제국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는 대한제국으로만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잘하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가 나오죠. 사법부 독립, 사법부 독립. 원래는 사법검 독립인데 사법부 독립.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다? 신식재판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신식재판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식재판부로 공부해도 무방하다라는 것. 기타 사항 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사항은요.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되어서는요. 대원군 아웃되고요. 군국기무처는 폐지합니다. 왜? 박영효를 꽂아놓고 직접 통제를 하니까. 자, 그리고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장원이 설치가 되었고, 고종이 얘기합니다. 교육은 나라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가 되었고, 이제 한성중학교 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선생이 없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교사를 배출하는 학교도 만들게 된다. 요게 2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2차 가보개혁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2차 가보개혁은 딴 거 없어요. 부 이렇게 끝내면 된다라는 것.